중 1학년 1학기 센 정비례와 반비례 시단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과 그래프가 1차 함수, 2차 함수에 대해서 덧셈, 뺄셈 같은 단원이라면 정비례와 반비례는 곱셈, 나눗셈 같은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비례와 반비례의 개념과 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래프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다음 1차 함수와 2차 함수를 배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도 너무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고요. 꼭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는 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8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1사분면 위에 점 A와 C는 각각 정비례 관계에 있다. y는 4x, y는 4분의 1x의 그래프 위에 점이 있다. 사각형 ABCD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일 때 두 점 A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A의 좌표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X값을 A로 놓고요. B값을 4A로 놓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각형 한 면의 길이, 여기가 6cm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C의 점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얘가 6이니까 얘는 A, 4A니까 그러면 X값으로 봤을 때 A에서 6만큼 더 같죠? 그래서 C는 A 플러스 6이 됩니다. X값은. 그리고 Y값으로 봤을 때에는 4A라고 했을 때 지금 밑으로 내려갔죠? C값이. 그래서 4A 마이너스 6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C에 있는 정비례식 y는 4분의 1이다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4a-6이 되고요. 그리고 4분의 1에 x값 a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럼 앞에 4분의 1 먼저 없애주면 16a-24는 a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상수항이랑 a끼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15a는 30이 됩니다. 그러면 a는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a 좌표, a 값이 2이고 4a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a 좌표 나왔습니다. 118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에서 그래프 한 점 A를 지나면서 X축, Y축 평행한 직선의 정비례 관계에 그래프를 만나는 점 BC를 하자 AC의 길이가 9일 때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일단 AC의 길이가 9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건 A와 B의 X좌표가 같다. 그리고 A와 C의 y좌표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의 정비례식은 y는 2x니까 a의 좌표값을 일단 x값을 a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y값을 2a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랑 b랑 x값이 같기 때문에 여기가 a면 b도 x값이 a가 되겠죠. 그리고 c는 a와 y값이 같기 때문에 c의 y는 2a가 됩니다. b의 y값과 c의 x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b와 c의 정비례식은 y는 2분의 1 x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대입을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y는 2분의 1 x다 라고 했을 때 x값이 a니까요. y는 2분의 1 a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 a가 되고요. 또 y는 2분의 1 a에서 y값이 2a는 2분의 1 x가 되죠. 그래서 x는 4a가 됩니다. c값의 좌표는 4a, 2a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a 값을 이제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선분 AC의 길이가 9cm라는 건 A 값에서 9cm만큼 이동을 한 게 A 플러스 9인 게 C의 X값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거 그대로 식 써보겠습니다. A 플러스 9는 C의 X값 4A죠. 그러면 9는 3A다. 그래서 A는 3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B 좌표값 A가 3이고요. 자, 2분의 1에
곱하기 3을 해주면 2분의 3이 되니까 2분의 3이 됩니다. a의 좌표값도 구해보면 a값 3이 되고요. 그리고 x값이 6이 됩니다. a좌표 3, 6, b좌표 3, 2분의 3. 그럼 여기가 y값을 했을 땐 2분의 3이 되고 이제 다 나왔습니다. 6 마이너스 2분의 3을 해주면 2분의 9가 되죠. 그래서 이 AB, 선분 AB의 거리는 2분의 9다. 108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 O와 두점 AB의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OB의 넓이가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2등분할 때 상수 A의 값은 문제에 가장 중요한 건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2등분한다라는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 눈에 보이죠? 삼각형의 넓이는 30입니다. 30인데 전체 2등분했기 때문에 얘가 15가 되고요. 얘가 15가 됩니다. 자, 얘를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1번 삼각형의 넓이는 10 곱하기 높이는 모르니까 일단은 h로 하겠습니다. 곱하기 2분의 1을 했더니 얘가 15다 라는 말이 되죠. 얘 약분하면 5h는 15다. 그래서 h는 3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그 말은 이 삼각형의 높이, 이 길이가 3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럼 x값 3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밑변 6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은 15다. 그러면 3h는 15다. h는 5가 됩니다. 자, 높이가 5라는 말은 얘의 높이가 5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y값이 그러면 5가 된다. 지금 x, y값 우리 다 구했어요. 3, 5. 정비례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x일 때 y값이 5가 되면 3a가 된다. 그러면 a는 3분의 5가 된다 라는 말이 됩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118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1과 같이 대절의 손잡이 물체의 축을 매달린 곳까지 거리를 a, bcm라고 할 때 매달린 접시에 놓인 물체를 cdg이라고 하면 a 곱하기 c, b 곱하기 d가 성립한다. 대저울 수평을 이룬다고 할 때 무게가 70g인 바나나의 손잡이 9cm 떨어진 곳에서 매달린 접시 위에 올려놓고 무게추가 x인 g인 추를 손잡이에서 ycm 떨어뜨린 곳에 매달아 수평을 이루게 하였다. 이때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무게가 30g인 추를 달아서 그림 2의 대절 수평을 이루게 하려면 손잡이 몇 cm 떨어진 곳에 추를 달아야 하는지 구하시오. 식을 쓰기 전에 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d다 라는 말을 옆에 그림 2에 있는 식으로 대입을 해보면 a 9 곱하기 70은 xy다 라는 말이 되죠. 그러면 얘를 다시 y만 남겨놓고 옮겨줍니다. 그러면 x분의 630이 됩니다.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무게가 30g인 추를 매달았다고 했습니다. x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y는 x분의 630인데 30g의 추를 매달았다. 식을 다시 써보면 y는 30분의 630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얘 약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21cm가 나오죠. 그래서 y는 21cm입니다. 118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상수 AP에 대하여 정비례 관계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비례 관계에서 A가 0보다 크면 일산분면이 되고요. X값이 증가할수록 Y값도 증가한다. 그리고 A가 0보다 작으면 이사분면이 되고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은 감소합니다. 자, 그럼 반비례 관계에서 A값이 0보다 크면 일산분면, 분면은 똑같은데 A값이 증가할수록
y 값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a가 0보다 작으면 이사분면인데 x 값이 증가할수록 y 값도 증가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일단 개념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프에서 정비례식은 1,3분면이고 반비례식은 2,4분면입니다. x값이 증가할수록 y값도 증가한다 라는 것을 나타나죠. 보기의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가 0보다 크면 b는 0보다 작다. y는 ax가 1,3분면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a는 0보다 큰 게 맞죠. 자, b값은 2,4분면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에서 y는 x분의 a인데 a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1,3분면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아닙니다. 디귿 y는 마이너스 bx의 그래프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는 정비례식이고 b는 0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b는 0보다 크죠. 그래서 정비례식에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1,3분면을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 1,3분면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자, 그럼 리을 보겠습니다. y는 x분의 2b의 그래프는 y는 x분의 b의 그래프보다 좌표측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이 b가 b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더 가까운 게 y는 x분의 b고요. 자, 이 b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y는 x분의 2b가 돼요. 그래서 좌표측에 더 가까운 그래프는 x분의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118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이다. 이 곡선 XY축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에 있는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은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단 좌표축 곡선 위의 점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지금 XY축에 나와 있는 이 안에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K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분의 K가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 4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과 4를 대입을 해주면 되죠. 자, Y가 4일 때 X값은 마이너스 3K가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K값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Y는 X분의 마이너스 12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그러면 정수를 구하기 위해서 X값에 1을 먼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Y값은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 말은 무엇이냐? X가 1일 때 정수 마이너스 12다. 근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에 좌표축 곡선 위의 점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x가 1일 때 이 안에 포함하는 거 y축에 정수가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점점점 해서 마이너스 11까지 있습니다.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또 y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다시 한번 그래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3일 때 여기에 있는 정수, x와 y 정수
그래서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 되고, 또 3일 때 마이너스 2가 되고, 3일 때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3일 때 마이너스 4는 왜 안 되냐? 마이너스 4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3개가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사이에 있는 좌표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x가 4일 때 y는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y 좌표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럼 x가 5일 때 y는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y는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x가 6일 때 y는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x가 7일 때 y는 마이너스 1. 몇몇몇이 되겠죠. 그래서 y는 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x가 8일 때나 9일 때나 10일까지도 y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게 몇 개인지 개수를 세보겠습니다. 첫 번째 1일 때는 11개가 되고요. 얘는 5개가 되고, 그리고 얘는 3개가 되고, 2개, 2개 해서 4개가 되고, 하나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짜리가 6개가 있습니다. 얘 다 더해주니까 29개가 되네요. 자, 우리가 구한 이 개수는 지금 x가 1일 때이기 때문에 4사분면에 있는 것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색칠되어 있는 2사분면이잖아요. 그러면 2사분면에 있는 것도 구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 29개가 있고 여기에도 해당되는 게 29개가 있겠죠. 그래서 29 곱하기 2를 하면 58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9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N을 지나는 X축 평행한 직선의 반비례 Y는 X분의 3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BN이라고 하고 BN을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은 Y축에 만나는 점을 CN이라고 하며 직사각형의 넓이를 XN이라고 할 때 S1부터 S20의 값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읽으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정사각형의 둘레만 구할 수 있으면 이거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AN의 좌표가 n, 0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n이 됩니다. BN도 n이 됩니다. x값이. 그러면 x값에 반지래니까 n을 넣으면 y값은 n분의 3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CN의 값이 n분의 3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 말은 이 높이가 n분의 3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 정사각형의 넓이 n분의 3 곱하기 n을 하면 SN이다 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약분을 해서 계산하면 결론적으로 3이 된다.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3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S1이나 S2나 S3나 다 같죠? S20 다 같습니다. 결국 이 말은 넓이가 3인 도형이 20개 있다.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해주면 몇이냐? 해서 60이 된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9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두 점 A와 B를 지난다.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선분 A와 B 한 점을 만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먼저 좀 보면 A, B 사이에 지금 정비례 그래프가 그려져 있기는 한데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 A 값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A와 B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정비례 식의 을 모두 구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A 좌표를 이용해 A 값을 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B 좌표를 이용해서 A 값을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 값의 범위를 구해줍니다. 첫 번째, A 좌표에 A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일단 A 좌표의 P 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비례식 y는 x분의 18이다 해서 지금 x값 4가 나와 있기 때문에 4는 x분의 18이 되고요. 그러면 x는 2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A 좌표 P 2분의 9, 4가 되고요. 첫 번째 정비례식 y는 ax를 이용해서 A 좌표 값을 넣어줍니다. y는 4구, x는 2분의 9, a가 됩니다. 그러면 a는 9분의 8이 됩니다. A 좌표의 A 값은 9분의 8이 됐고요. B 좌표는 9, 2이기 때문에 또 정비례식 y 값 2는 9, a가 됩니다. 그래서 a는 9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B 좌표의 A 값 9분의 2도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A 값의 범위 구해줘야죠. 자, 9분의 2보다 A 9분의 8. 이 사이에 들어가는데 A 좌표 A 점을 지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B 점을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라는 부호를 써주면 됩니다. 119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비례 그래프가 두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점 P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Y는 CX의 그래프를 만나는 점 R에 대하여 삼각형 PRQ의 넓이가 3이다. 점 Q의 X좌표가 점 P의 좌표 X좌표 2배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여서 계산을 뭔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P도 X값을 P'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R에도 X값이 P'이 되겠죠. 그러면 P'을 Y는 CX 정비례식에 대입을 하면 Y값은 C, P'이 됩니다. 복잡하지만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Q의 값이 문제에서 점 Q의 X좌표가 점 P의 X좌표의 2배일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Q에서 X값은 2P'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Y값 CX의 값에 Q에 있는 2P'을 곱하기 C를 하면은 이게 Y가 되죠. Y값은 2CP'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값도 마저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비례 1사분면이라는 건, 자, A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고,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죠. 자, Q값이 2P', 2CP'이 됐을 때, P는 P'이죠. P의 X값이 2배로 올라갔기 때문에 자, Y값은 Q의 2배가 돼야 되죠. 그래서 P의 Y값은 4CP'이 됩니다. 4CP'이 된다 라고 나옵니다. 문제에 삼각형의 넓이가 3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CP 또는 P의 값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선분 P와 R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좌표에 있는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4CP' 빼기 CP를 해주면 되고 높이는 또 여기 이 거리를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가 2P가 되고요. 여기가 P가 되죠. 그래서 2P에서 P를 빼주면 높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얘는 3이다. 3CP' 되고 곱하기 P' 하면 6이 되고
는 3C P 프라임의 제곱은 6이 되고 C P 프라임의 제곱이 2가 됩니다. 굉장히 문자랑 숫자가 아주 복잡합니다. 잘 보고 이해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비례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다 구해봤고요. 자, P가 있는 이 점이 반비례 식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비례식 y는 x분의 a인데 여기 위에 있는 p의 값을 대입을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4 cp 프라임은 p 프라임분의 a다. a는 4c p 프라임의 제곱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에 계산한 거에서 cp 프라임 제곱이 2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계산을 하면 4 곱하기 2가 된다. 그래서 8이 된다. 그래서 A 값은 8이 됩니다. 119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바닥이 깨져서 물이 새는 400리터들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한다. 물통에 넣는 물의 양을 A, 깨진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B라고 할 때 시간에 따른 물의 양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X로 하고 리터를 Y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Y가 20일 때 A 곱하기 1이다. A는 20이 된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Y는 20X가 됩니다. 그럼 B도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다 약간 빗겨나가 있는데 딱 시간에 맞게 떨어지는 게 지금 5분. XY 값 대입해 보겠습니다. 80리터일 때 5, 얘는 B로 해서 계산하겠습니다. B 값은 16이 됩니다. 식으로 써주면 Y는 16X가 됩니다. A는 채워질 때, B는 빠져나갈 때,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4X가 되죠. 얘를 또 식으로 하면 Y는 4X다가 식으로 나옵니다. 채워지는 시간과 빠지는 시간을 같이 계산을 해줍니다. A 20X에서 빠져나가는 거 16X가 빠져나간다 하면 시간당 4X만큼의 물이 채워지게 되겠죠. Y는 4X가 됩니다. 문제에서 400리터 물통을 가득 채우라고 했으니까 Y값이 400이 되겠죠. Y값이 400일 때 4X, X는 100분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9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일정한 양의 소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양의 물을 조금씩 섞어서 소금물을 만들 때 소금물 Xg과 농도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다. A,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금물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의 양을 해주면 됩니다. 자, 농도가 지금 4%였으니까 100분의 4가 되겠죠. 소금물의 양은 50이 됩니다. 얘 계산을 해주면 2가 되고요. 일정한 양의 소금 2g이다. Y% 곱하기 X 소금물의 양은 2다 라는 게 되죠. 이걸 다시 식으로 써보면 100분의 Y 곱하기 X는 2다. 그래서 Y는 X분의 200이 됩니다. 반비례식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A 값을 찾기 위해서 식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값 A분의 10에서 A를 구해주고 또 160분의 B 해서 B 값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값은 A가 되고요. A분의 200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A는 20이 되겠습니다. 자, 160분의 200이 B가 됩니다. 약분해주면 B는 4분의 5가 되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 곱하기 B이기 때문에 A,
b는 20 곱하기 4분의 5 해서 2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25입니다. 119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에서 점 P는 점 B에서 출발하여 변 BC를 따라 점 C까지 움직인다. 선분 BP의 길이는 X 삼각형 ABP의 넓이는 Y라고 할 때 X3, Y는 18이다. 다음에 답하시오. 1번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숫자가 나와있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 밑변 3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을 했더니 Y값 18이 됐다.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H는 12가 됩니다. XY로 또 계산을 해볼게요. Y는 1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X로 나눠줘야 되겠죠. 얘가 6이 됩니다. 그래서 Y는 6X가 된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번 넓이가 48일 때 선분 BP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넓이 48일 때 6x, x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x는 8이기 때문에 선분 BP는 8cm입니다. 119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휘발유 1리터로 14km를 달린 자동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20분 동안 달린 거리가 30km이다. 자동차 X분 동안 달린 거리 Ykm라고 할 때 다음에 답하시오. 거리 구하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X분 동안 달렸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X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Y가 되고요. 그러면 속력이 이제 A 값이 속력이 되겠네요. 자동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20분 동안 달린 거리가 30km다. 거리가 30일 때 20분 동안 달렸다. 식이 나왔습니다. 자, 20A는 30이 됐고요. 그래서 A는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Y는 2분의 3X다 라는 정비례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휘발유 6리터로 몇 분 동안 달릴 수 있는지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1리터로 14km를 달립니다. 그러면 6리터는 14 곱하기 6을 해주면 84kg가 나오겠죠. 왜 우리가 여기서 구하라는 건 몇 분 동안 달릴 수 있냐라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키로수를 구했으니까 자, 다시 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84는 2분의 3x를 하면 x값이 시간이 되겠죠? 이에 약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x는 56이 나옵니다. 그래서 56분 달릴 수 있다. 119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직사각형 OCBA가 있다. 정비례 관계 y는 3x의 그래프 변 AB가 만나는 점을 P, 정비례 관계 y는 2분의 1x의 그래프 변 BC가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 사각형 OQBP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결론적으로 얘네가 구하라고 하는 건 여기 색칠되어 있는 이 넓이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넓이 어떻게 구해야 되냐? 전체 넓이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1번, 삼각형 1번, 삼각형 2번 이거를 먼저 빼줍니다. 1번, 2번을 빼주면 자, 안에 있는 색칠되어 있는 삼각형만 남게 됩니다. 뭐 설명은 일단 간단한데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좌표들을 이제 다 구해줘야 되겠죠. 자, 나와 있는 좌표 B는 2,3이다 라고 하면 자, C의 값의 X는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A 값의 Y는 3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식에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Q도 X값 2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P값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일단 X값은 모르지만 Y값의 3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Y 3은 3X다. 그럼 X는 1이 되겠네요. 1, 3이 되고요.
자, 또 Q 구해보겠습니다. Q, 우리가 X값 2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Y값만 구하면 됩니다. Y는 2분의 1 곱하기 2를 해주면 Y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Q는 2,1이라는 좌표값을 확인했습니다. 전체의 사각형의 넓이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2, 세로 3. 그래서 3이 6입니다. 사각형의 넓이 6이 되고요. 자, 첫 번째 삼각형 3이고 1이니까 3인데 곱하기 2분의 2를 해줘서 2분의 3이 됩니다. 얘는 2분의 3이 되고요. 얘는 2 곱하기 1을 해줘서 거기에 2분의 1을 하니까 얘는 1이 되네요. 두 번째 삼각형 마이너스 1. 그럼 이게 다 빼주면 2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 O, Q, B, P의 넓이는 2분의 7이다. 119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비례의 관계의 그래프 위에 x좌표가 3인점 P에서 x축을 그은 수선과 x축이 만난 점을 A라고 하고 점 P가 A를 출발할 때 x축을 양보하는 게 2분의 1씩 움직일 때 출발한 지 4초 후에 사각형 PA, BQ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좌표를 일단 먼저 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P는 Y값이 3이 나왔죠? 그럼 X값 2 눈에 보입니다. A값도 2, 0이 되고요. X좌표 위에 있기 때문에 Y가 0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B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값은 문제에 보면 매 초 2분의 1씩 4초 후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A에서 출발했을 때. 자, 그러면 A의 좌표 2에 더하기 자 2분의 1씩 4초 움직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 계산을 해주면 4가 나오네요. 그래서 B의 좌표는 4, 0이 됩니다. B도 X좌표 위에 있기 때문에 Y값 0이 됩니다. 그럼 Q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Q X값 4가 나왔기 때문에 Y는 X분의 6 해서 X는 4분의 6이다. 그래서 2분의 3이 나왔습니다. 자, Q 2분의 3이 됩니다. 윗변의 길이 2분의 3이다. 아랫변의 길이 3이다. 높이의 길이 2가 됩니다. 그럼 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자,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넓이 나오죠. 약분되고요. 그래서 2분의 9가 나옵니다. 사각형 P, A, B, Q의 넓이는 2분의 9이다. 39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그래프 일부이다.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점 E, B를 지날 때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Y좌표가 2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단 A는 상수이다. 자, 우리 이제 구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씩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좌표 먼저 구해볼게요. y는 5분의 3x인데 y값 2가 나왔죠. 그래서 2는 5분의 3x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x는 3분의 10이 됩니다. 3분의 10 하고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좌표 값을 구했으니까 이게 지금 반비례랑 정비례랑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한 거잖아요. 반비례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값 바로 구할 수 있죠. Y는 X분의 A일 때 자, X값 2 나왔고요. Y값 3분의 10분의 A가 나왔습니다. 이거 다르게 바꿔주면 자, A 나누기 3분의 10이 되죠. 10은 2다 라는 게 되고요. 그러면 A는 2 곱하기 3분의 10 해서 3분의 20이 됩니다. 그래서 A값 3분의 20 구했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B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값도 지금 X값 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B는
3분의 20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x값. 그래서 6분의 20이 됩니다. 약분하면 3분의 10이고요.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해주면 3분의 20 더하기 3분의 10 해서 3분의 30 되고요. 그래서 약분하면 10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10입니다.